50대에서 60대가 꼭 알아야 할 식이섬유 효과 비교. 혹시 건강을 위해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데도 변비가 계속되거나 혈당이 잘 관리되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는 식이섬유를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막상 어떤 식이섬유를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채소를 먹고도 기대했던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가 되면 장 건강과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가 모두 중요해지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식이섬유는 모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으며 각각 몸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식단을 구성하면 건강 관리가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식이섬유의 종류별 효과와 어떤 음식을 함께 먹으면 좋은지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장보기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이섬유는 크게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이 이름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과 만나 젤처럼 변하는 식이섬유입니다. 반면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고 부피를 늘려 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필요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자주 권장됩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과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귀리, 사과, 보리, 콩류,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귀리나 보리를 활용하면 하루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용성 식이섬유입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변의 부피를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평소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장 속 노폐물이 오래 머무는 것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버섯, 현미, 고구마 껍질 등이 있습니다. 채소를 충분히 먹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혈당 관리가 목표라면 어떤 식이섬유가 더 중요할까요? 이 경우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의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와 함께 섭취하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용성 식이섬유를 빼서는 안 됩니다. 두 종류가 함께 있어야 장 건강도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균형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변비가 고민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채소만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변이 더 단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충분한 수분과 함께 섭취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물도 함께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단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귀리와 보리, 콩류를 꾸준히 먹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식이섬유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식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장내 유익균 관리입니다. 장 건강은 단순히 변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에는 수많은 유익균이 살고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이러한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장 건강이 면역과도 관련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두 가지를 함께 먹는 식단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소개한 내용을 보면 어느 하나만 먹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에 콩을 넣고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반찬으로 먹으면서 사과를 후식으로 먹는 식단이라면
자연스럽게 두 가지 식이섬유를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보다 이런 식단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관리, 포만감 유지, 장내 유익균 환경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운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를 늘릴 때는 충분한 물을 함께 마시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식탁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채소는 먹지만 과일은 부족하지는 않았는지, 곡물은 너무 정제된 것만 먹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장 건강과 혈당, 그리고 앞으로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신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50대에서 60대의 삶을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지식, 여러분의 후반전 시니어신이 함께하겠습니다.